그 다음에 6장 보자. 6장. 6장은 입력 및 출력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 물론 이쪽 장은 이제 장 중에서는 가장 적게 나오죠, 문제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떨 필요가 없는 이 문장이 바로 저기 장이 6장입니다. 6장은 이제 두 개의 절로 해놨어요. 입출력의 기본. 예, 입출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입출력 제어 장치인 이 DMA 및 채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DMA가 좀 많이 나오죠, 채널보다는. 그러면 입출력의 기본에서는 이제 크게 나눠서 입출력 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근래에 좀 나오고 있으니까 입출력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입출력 제어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입출력 제어. 그 다음에 입출력 데이터 전송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출력 장치가 있죠. 입출력 장치. 뭐 이런 것들이야 어떻게 돼요? 강의를 안 들어도 대부분 안다, 요즘에는. 예. 장치. 다 아는 얘기를 한다. 우선 입출력 시스템 있죠? 입출력 시스템. 입출력 시스템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주기억 장치라고 가정합시다. 주기억 장치야. 이제 주기억 장치에 있는 것을 뭐 프린트 장치에 찍는다라고 가정하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하세요. 어차피 어디에 있는 걸, 주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을 갖다 찍는 거야. CPU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CPU하고 주기억 장치 사이에는 이제 이 버스 라인으로 되어 있겠죠. 그죠? 여기가 CPU라고 가정하면 이 버스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주기억 버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 뭐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 이 주기억 장치에서 뭐 데이터를 가져다가 보내줄 뭐 입출력 제어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입출력 제어기가. 그죠? 예. 입출력 제어기라고 합시다. 예. 입출력 제어기. 입출력 제어기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지? 입출력 장치가 하나만 있지 않듯이 입출력 제어기도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제어기. 그럼 이런 입출력 제어기에는 뭐가 달라붙어 있어요?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어떻게 돼요? 접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인터페이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터페이스. 맨머신 인터페이스 하는데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돼. 입출력 장치니까. 어차피 사람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는 맨머신 인터페이스겠지. 그죠? 인터페이스입니다. 그죠? 오케이. 기계 장치와 사람 간의 이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줘야 된다.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된다. 그죠? 신호 변환을 해주면 그걸 어떻게 돼? 가공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인터페이스에 뭐 역시 입출력 장치 종류별로 입출력 장치 제어기가 있어야 되겠죠. 입출력 장치 제어기는 여기는 장치 제어기. 그리고 여기 입출력 장치가 붙어 있겠죠. 입출력 장치. 여기도 마찬가지죠. 입출력 장치 제어기가 있겠고요. 장치 제어기. 여기에 입출력 장치가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출력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가로 치고 여기다 문제를 내야 되니까 여기다 이렇게 치고 여기에 뭐가 붙어 있다는 빈 가로로. 빈 가로. 이렇게 문제를 내니까 야, 이런 식으로 입출력이 일어나는구나,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주기억 장치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돼? 입출력 제어기가 접근해서 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입출력 장치 제어기를 통해서 입출력 장치에다가 출력이든 입력이든 하는구나, 이렇게. 그죠? 출력하는구나. 출력한다면 그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입출력이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머릿속으로 이해를. 신호도 변환시켜줘야 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여기서 쓸까요? 이 입출력 기능에는 몇 가지가 있는지, 입출력 기능.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지만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다는 얘기야. 입출력 기능에는 무슨 기능이 있어야 돼? 우선 입출력 제어 기능이 있어야 된다. 입출력 제어. 이런 입출력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을, 그죠?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입출력 제어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뭐라고 부른다? 이런 건 입출력 버스다. 이렇게 부르자. 입출력 버스다. 버스. 그죠? 버스라고 타고 다니는 버스가 아니고요. 이 버스는 어떻게 돼? 데이터가 돌아다니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입출력 버스에도 어떻게 돼요? 데이터 버스도 있고 주소 버스도 있고 제어 버스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입출력 버스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입출력 버스 기능. 버스 기능.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 당연히 이렇게 변환해 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 기능이 있어야 되겠지. 그치? 인터페이스 기능. 그래서 입출력 기능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입출력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돼? 데이터를 이렇게 전송하고, 통로가 있어야 되고, 그죠?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통로. 데이터만 전송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죠? 주소도 전송되고, 그죠? 신호도 전송되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데이터나 신호, 제어, 이런 신호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환해 줄 수 있는 뭔가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이런 기능들이 갖춰져야 뭐를 할 수 있다? 입출력을 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왜 이런 것들이, 특히 왜 이런 인터페이스가 필요한지, 또한 입출력 제어기가 필요한지, 그죠? 이거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기억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 차이점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억장치와, 주기억장치를 얘기하는 거야. 기억장치와 입출력 장치의 차이점. 입출력 장치의 차이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된다.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달달달달. 요즘에 이제 입출력 시스템에 대해서 좀 나오는 편이지만 또 모두 요거 있죠. 입출력 장치와 지역 장치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많이 출제됐던 문제들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의 차이가 뭐냐는 얘기야. 이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의 차이점. 우선 속도.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당연히 속도야. 그죠? 속도.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얘기죠. 얘는 전자적인 속도 아니야? 전자적인 속도. 얘는 기계적인 속도죠. 입출력 장치는 전부 기계 아니, 그죠? 프린트 장치니, 키보드니, 대부분 다 어떻게 돼? 마우스니, 기계 장치들이다. 그래서 기계 장치와 전자 장치 합쳐져 있는 거지만, 어쨌든, 이건 기계적인 속도고, 이건 전자적인 속도니까, 속도 차이가 아주 많이 벌어진다. 따라서, 그냥 주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어떻게 바로 입출력 장치에 연결시키면 얘가 감당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돼? 이런 뭐도 있어야 돼? 버퍼링 기능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변환 기능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 단위가 다르다는 얘기지. 단위가 다르다, 단위. 얘는 워드 단위잖아, 워드 단위. 요즘에는 이제 32비트 운영체제니까 32비트로 읽고 쓴다는 얘기야. 물론 얼마 전에는 16비트에서 386 시절에 16비트, 그지? 초창기, 물론 팬텀이 나왔을 때도 16비트였었지만, 어쨌든 어떻게 돼요? 그 세대는 워드 크기가 16비트였었죠. 어쨌든 지금은 32비트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프린트 장치다. 프린트 장치는 어떻게 돼? 문자 단위죠. 문자로 입출력을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문자 단위고, 여기는 워드 단위고, 단위가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면 워드 단위를 그냥 주면 얘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걸 전부 변환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인터페이스나 입출력 제어기나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변환 기능이 있어야 원하는 데이터가 출력되게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에러율 같은 거 있죠. 에러율은 어떻게 돼? 이건 전자장치니까 거의 에러가 발생하지 않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기계장치니까 에러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 에러 많이 발생하죠. 이게 여러분들 프린팅이나 이런 거는 고장이 자주 납니다. 주기억장치 고장 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죠? 그래서 에러율이 많기 때문에 역시 여기 또 제어기를 달아서 제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무조건 갖다 줄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동작의 자율성. 동작의 자율성. 자율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주기억장치는 동작의 자율성이 없습니다. 그죠? 저건 어떻게 돼? 반드시 제어기가 달라붙어서 데이터를 어떻게 돼? 클럭퍼스에 따라서 읽고 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기장치는 이제 입출력 장치는 동작의 자율성이 이제 혼자서 일을 잘해요. 그죠? 혼자서도 일 잘해요. 그러니까 갖다 주면 어떻게 돼? 혼자서 입출력을 다 합니다. 그래서 자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 주기억 장치는 자율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여러분들 어떻게 돼? 알고 시험장에 가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 근래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겁니다. 그죠? 입출력 포트에 대해서, 그죠? 포트. 이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I/O 맵 방식이 있고요. 맵 방식. 그 다음에 메모리 맵 방식이 있습니다. 메모리 맵.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여러분들이 입출력 포트하고 이제 메모리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I/O 맵 방식은 I/O 맵, I/O 방식이라 그러죠. 뒤에 I/O 붙여서. I/O 맵 방식은 누구와? 포트와 메모리 주소가 동일적입니다. 서로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메모리 맵 방식은 이제 보시면 여기가 메모리 딱 위치라고 가정해요. 여기가 메모리 위치라고 가정한다면 요 위치와 포트 주소가 어떻게 돼? 정확하게 메모리 주소하고 포트하고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로 모니터 같은 게 메모리 맵 방식을 사용하는데 요 메모리 주소에다 A를 딱 쓰면 요거하고 포트하고 딱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그대로 화면에 탁 나오죠. A가 요 위치에. B를 여기다 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요거와 역시 어떻게 돼? 요 메모리 주소하고 포트하고 1대1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 위치에 그 B라는 게 딱 찍힙니다. 그래서 이거는 메모리의 종속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메모리의 독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독립적이다. 그래서 이 I/O 맵 방식은 어떻게 돼요? 상당히 명령어들이 전부 어떻게 돼? 명확하지. 이렇게 명령을 내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레지스터가 이제 따로 있어야 되겠고, 그죠? 따로. 이건 인터페이스 레지스터가 필요 없죠. 이거 있어야 되고, 그죠? 이제 그런 특징을 갖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특징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I/O 맵 방식이 뭐고 메모리 맵 방식이 뭔지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야 시험 문제 맞힐 수 있죠. 이거는 저렇게 해서 여기가 A 있으면 여기 딱 나오는 방식이고 이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렇게 주소를 달아서 데이터를 읽어다 갖다 뿌려주는 방식이구나. 이런 정도의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입출력 제어에 대해서, 그죠? 아까 입출력 시스템에서 입출력 제어기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입출력 제어에는 입출력 제어입니다. 제어에는 이제 입출력 제어기를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그래서 입출력 제어기를 CPU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CPU에 의한 입출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 다음에 이제 DMA를 쓰는 방식이 있죠. DMA. 그 다음에 채널을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채널은 이제 입출력 전용 프로세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OP다 뭐 이렇게 그죠? 빼시면 이제 그냥 IOP 이렇게 입출력 인풋 아웃풋 프로세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입출력 전용 프로세서에 의해서 입출력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입출력 뭐요? 제어기를 뭘로 두느냐에 따라서 CPU로 두느냐, DMA, Direct Memory Access죠, 그죠? DMA를 두느냐, 채널을 두느냐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CPU가 입출력 제어를 하는 경우도 역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제 프로그램에 의한 입출력 제어가 있고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인터럽트에 의한 방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인터럽트.
예,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차피 여기가 메모리라고 가정하세요. 메모리야. 주기억장치란 말이에요. 주기억장치. 응? 여기 주기억장치. 이 주기억장치에서 데이터를 억세스하는 것이 누가 억세스한다는 얘기야? 입출력 제어기가 누가 되는 거야? CPU가 된다는 얘기야. CPU. 이 CPU로 가정합니다. CPU. 그렇죠? 그러면 이 CPU 뒤에는 이제 아까 입출력 시스템에서 봤으니까 인터페이스가 있죠. 이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 그렇죠? 인터페이스입니다. 물론 여기 장치 제어기가 있겠죠. 뒤에는. 여기다 그릴까요? 예. 입출력 장치 제어기가 있습니다. 이게 입출력 장치에 있죠. 예, 입출력 장치. 이건 입출력 시스템에서 배웠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입출력 제어기가 와야 되는데 그 입출력 제어기가 누가 오는 거야? 누가? CPU가 하겠다는 얘기야. 다른 거 없어. 그럼 이 방식에 이제 프로그램에 의한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인터럽트에 의한 방식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 보면 이제 B 플래그도 있고, 그 다음에 D 플래그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데이터 레지스터도 있겠고요. 레지스터. 그죠? 뭐, 장치 디코더도 있겠고요. 그죠? 장치 디코더. 어디에? 인터페이스에 다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페리티 검사기, 발생기, 그죠? 페리티 검사기, 발생기 이런 것들이 다 인터페이스에 있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 의한 방식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입출력 프로그램이 있는 거야. 다른 게 아니고 입출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돼요? 입출력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머가 짜라는 거야. 프로그래머들이. 그래서 이 명령어를 이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명령어를 입출력 프로그램이야 읽어보았어요. 그죠? 읽어보면 어떻게 돼? 입출력을 될 수 있게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짜져 있다는 얘기죠. 이 이제 뭐 B 플래그나 D 플래그 상태를 이제 검사하겠지. 그지? 플래그 상태 맞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장치에 이상이 없느냐? 그럼 B 플래그, 예를 들어서 B 플래그가 1이라고 가정합시다. B 플래그가. 그죠? D 플래그한테 어떻게 돼? 장치에 이상이 없냐, 이상이 없다 그랬으면 어떻게 돼? 딱 보냅니다. 그죠? CPU가. 그럼 여기 프로그램을 명령을 해독했더니 그렇게 되는 거죠? 프로그램 명령을 해독했더니 B 플래그 상태 검사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B 플래그 상태를 이제 장치는 이상이 없다고 가정하고 여기 D 플래그와 B 플래그 상태가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해요. 그래서 장치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을 얘가 입출력한다고 가정한다면 요 부분에 있는 것을 이제 접근하겠지 CPU가. 그래서 하나의 단어를 이쪽에 옮겨주는 거야. 그러면 하나의 단어만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이 데이터 레지스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버퍼링을 한다고 가정했으면 버퍼링이 꽉 찰 때까지 여기 버퍼링을 하겠죠. 그리고 뭐 디플래그 상태를 1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이 데이터를 이쪽 입출력 장치 제어기를 통해서 이체 입출력 장치에 이제 출력한다고 가정해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CPU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D 플래그가 1일 때가 이쪽에서 출력하는 경우야. 여기에 D 플래그가 0이면 출력이 안 되고 D 플래그가 1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출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D 플래그가 0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 여기 있는 데이터 레지스터에 있는 버퍼링 된 데이터를 다 입출력 장치에 찍었다는 얘기야. 그지? 다 찍었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CPU는 다른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기다가 이만큼 꽉 채워줬어. 여기다 이만큼 읽어다가 여기다 다 채워줬어. 꽉 채워주고 D 플래그 상태를 1로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D 플래그가 뭐 검사하는 거죠? D 플래그가 0이냐, D 플래그가 0이냐, D 플래그 0이냐. 그러면 인터페이스는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 입출력 장치에 다 찍으면 그제서 이제 D 플래그 상태를 0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얘가 계속해서 어떻게 돼? 반복적으로 D 플래그 상태를 검색하다가 D 플래그 상태가 0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시 여기 있는 데이터를 나머지 데이터를 또 읽어다가 여기다 넣어준단 말이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입출력을 하는 방식이야. 물론 그 과정을 전부 뭘로 짜는 거야? 전부 프로그램으로 짜져 있다는 얘기예요. 프로그램에서 시킨 대로 하는 거지. 그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에 의한 입출력 방식은 CPU가 다른 일을 합니까? 못합니까? 다른 일을 못한다는 얘기야. 왜? 항상 어떻게 돼? D 플래그 상태를 검사하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어떻게 돼? 지금 D 플래그가 어떻게 돼? 0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렇게 계속 검사해서.
그 0이 되는 순간 다시 데이터를 넣어갖고 입출력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딴 일을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입출력 속도는 엄청나게 느리기 때문에 그동안 일을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낭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인터럽트 방식이 나오네. 인터럽트 방식은 뭐냐면 얘는 이제 데이터를 넣어주는 데까지는 똑같다는 얘기야.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어주는 데까지는 똑같아. 데이터를 다 넣어놓고 이걸 1로 바꿔놓는 데까지는 똑같죠. 그러면 이제 인터페이스가 혼자서 어떻게 돼? 여기 있는 데이터를 버퍼링 된 데이터를 입출력 장치에다 냈다 찍습니다. 그동안 CPU는 자기 일 합니다. 자기를 그냥 하는 거야. 자기를 막 해요. 그럼 얘는 여기 있는 데이터를 버퍼링 된 데이터를 다 출력을 하면 그제서 어떻게 돼요? 그제서 여기다 0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돼? 얘한테 CPU한테 뭐 어떻게 돼? 인터럽트를 거는 겁니다. 인터럽트를 걸어서 나 다 출력했는데 어떻게 돼? 더 주세요 하는 거지. 그죠? 그럼 CPU는 지금 하던 일을 중단하고 나머지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야. 넣어주고 다시 1로 만들어 놓고 다시 자기 일 하죠. 그럼 얘는 여기 있는 것도 다 출력하면 또 0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인터럽트를 거는 겁니다. 더 주세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 우리가 인터럽트라는 방식입니다. 인터럽트에 의한 입출력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플러그 상태를 얘는 플러그 상태를 계속해서 검사해야 되죠. 하지만 인터럽트 방식은 플래그 상태를 계속해서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왜? 인터럽트를 걸어오니까 인터럽트가 걸리면 그제서 하던 일을 중단하고 데이터를 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방식은 여러분들 비싼 음식점 가면 어떻게 돼? 옆에서 주방장이 대기하고 있다가 김치 딱 떨어지면 재빨리 갖다 놓는 거지. 응? 오케이? 주방장은 아무 일도 못한다는 얘기야. 그 사람 밥 먹고 나갈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 사람만 보고 있는 거지. 그치? 인터럽트 방식은 이제 싸구려 음식점이지. 그죠? 김치 떨어지면 밥 먹다 김치 떨어지면 손 들고 저기 김치 넣어주세요 하면 주방장은 하던 일 중단하고 더 갖다 준단 말이야. 그게 인터럽트 방식이란 말이야. 예? 그래서 요거보다는 조금 효율적이죠. 예, 효율적이다.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DMA 방식은 여기가 DMA인 거예요. 이게 CPU가 아니라 이걸 DMA로 사용하는 DMA로. 예. 그래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방식입니다. 예, CPU는 이 밑에 있죠. 이렇게. 그래서 CPU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주기억 장치에 달라붙어서 한다 그래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달라붙었고 물론 얘는 어떻게 돼? 제어 장치가 없으니까 쓸 때는 사이클 스트리어입니다. 그러니까 CPU의 하나의 뭐를 사이클을 훔치자. CPU는 4가지 상태를 반복하잖아. 그지? 패치 사이클, 인다이렉트 사이클, 익스큐트 사이클, 인터럽트 사이클. 어쨌든 그런 사이클을 자기도 하나 뺐으면 자기도 주 기억 장치에 접근해서 하나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어디다가 인터페이스에 넣어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사이클 스트리에 의해서 배워요. 밑에 가서 DMA는 사이클 스트리에 의해서 어떻게 돼? 하나씩 데이터를 하나의 워드씩 데이터를 가져다가 입출력하는 방식을 우리가 DMA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CPU를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CPU는 자기 일 하는 거 계속하죠. 그죠? 얘가 이제 사이클만 어떻게 돼? 하나씩 훔쳐갖고 어떻게 돼? 입출력을 한다는 거예요. 도둑질해서. 채널은 이제 더 막강한 방식이죠. 이게 채널인 거예요. 채널. 이게 채널이다. IOP라 그랬죠. 그러니까 입출력 전용 프로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전용 프로세서니까 자기도 어떻게 돼? 자기도 여기 채널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야. 채널 프로그램에 있는 명령어를 자기가 가져다가 하나씩 번역해서 거기에 뭐 떨어진 명령어대로 하나의 블록을 입출력하는 그런 막강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채널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 혼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돼? 채널 프로그램에 있는 명령어를 가져다가 입출력하는 거예요. 계속 따라오면서 물론 이 채널 프로그램은 링크 리스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쭉 만들어서 뿌리면 얘는 뒤에 따라오면서 입출력만 아주 전담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방식을 우리가 채널에 의한 입출력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이것도 저 뒤에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자세하게 배우기도 하고요. 입출력 제어는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구분. 이거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세히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 정도는 확실하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입출력 데이터 전송에 대해서 보자고요. 물론 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든가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저것들은 이제 통신 쪽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비동기 데이터 전송과 동기 데이터 전송에 대해서 비동기 및 동기 데이터 전송. 비동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뭐 신호 없이 보내는 거죠? 신호 없이.
동기는 이제 보낼 때 어떻게 돼요? 시간을 맞춰서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비동기라는 것은 이제 각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비동기라는 게 있어요. 비동기. 동기가 있어요. 동기. 비동기는 이제 독립적으로 하나의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하나의 문자를 독립적으로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내냐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내는데요. 스타트 비트와 스톱 비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쪽으로 전송한다면 여기 스타트 비트가 앞에 실어서 그죠? 여기 스타트 비트가 있고 여기 문자가 하나 들어가겠죠. 문자가 하나 들어가고 이 뒤에는 스톱 비트를 실어서 보내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자 한 개 한 개마다 시작, 끝을 이렇게 시작을 나타내는 비트와 끝을 나타내는 비트를 실어서 보내는 방식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방식은 이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저속인 경우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고, 동기 전송은 이제 동기 문자를 실어 보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동기 문자, 동기. SYN이라는 동기 문자를 앞에다 실어 보내는 거야. 이렇게. 그죠? 물론 이건 7비트로 되어 있겠죠. 그죠? 아스키 코드의 제 문자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내고자 하는 텍스트 문자를 실어서 보내고, 그죠? 이건 뭐, 프레임이 정해져 있다면 정해져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뭐, 그냥 프리로.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전송하는 방식은 이제 동기 데이터 전송이다, 동기. 그러니까 동기 문자. 이런 걸 동기 문자다가 불러요. 동기 문자. 동기 문자. 그죠? SYN 같은 건. 그래서 스타트 비트나 스톱 비트 같은 걸 사용하는 경우는 비동기 데이터 전송.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하나의 문자씩 전송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속인 경우 사용하고, 동기 데이터 전송은 이렇게 동기 문자를 앞에 실어서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요거는 어떻게 돼요? 대량의 문자를 전송할 때, 그리고 짧은 거리를 전송할 때, 이때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지.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자세히 나온다? 통신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비동기 데이터 전송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제어 방식이 있는데 스트로보 제어와 핸드쉐이킹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데이터 전송 제어 방식에서 전송 제어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스트로보 방식, 제어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죠? 그 다음에, 뭐, 핸드 쉐이킹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방식. 둘 다 어디에 속한다? 어디에? 비동기 데이터 전송에 속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스트로브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송신 측이 있어요. 송신. 송신 측이고, 송신. 여기에 수신 측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수신. 그죠? 어쨌든 송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 뭘 보내야 돼? 데이터를 이렇게 전송해야 돼요. 그죠?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죠? 제어 신호를 이게 데이터 이거는 버스라고 가정하시고, 요쪽엔 데이터가 날아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 데이터가 날아간다는 것 또는 어떻게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서로 제어 신호를 주고받아야 된다. 그래서 요 제어 신호를 날리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 스토로브 제어 신호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걸 스토로브 신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요건 이제 데이터 버스야. 데이터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날려줄 때 제어 신호를 같이 날리는 방식도 있고요. 이제 반대야. 송신 측에서 제어 신호를 날려줄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제어 신호는 하나란 말이야, 하나. 수신 측에서 제어 신호를 날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송신 측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면서 지금 데이터 전송한다라고 신호를 보낼 수도 있고, 오케이? 그냥 송신 측은 무조건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냥 얘는 냈다 받습니다. 받기만 하다가 어떻게 돼? 뭐 데이터에 어떤 이상이 발생하면, 에러가 발생하거나 어떤 이상이 발생하면 이제 그때 어떻게 돼?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방식은 어떻게 돼요? 두 가지입니다. 어디에? 송신 측에서 스트로브 신호를 보낼 수도 있고, 수신 측에서 스트로브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 어쨌든 어떻게 돼요?
요거는 어떻게 돼? 둘 다다. 지금 어떻게 돼? 이쪽이 받을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 응? 그러니까 이쪽에서 만약에 신호를 같이 보낸다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돼? 던진다라고 어떻게 돼요? 말하고서 던지는 거야. 근데 얘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죠. 그냥 계속 던진다 하면서 또 던지고 또 던진다 하면서 던지는 거야. 계속 신호를 주면서 던지는 거고 신호를 주면서 던지는 거고. 그죠? 어쨌든 신호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하는 거는 수신 측에서 이제 어느 신호만 주는 거야? 부정적인 신호가 줄 때는 이제 얘가 멈추는 거죠. 그죠? 멈추는 방식입니다. 계속 내리 보내기만 하고 막 던지면 받은 쪽에서 다 받겠죠. 받다가 어떻게 돼? 제대로 못 받았으면 그때 어떻게 돼? 지금 어떻게 돼? 못 받았다라고 다시 어떻게 돼? 통보하는 방식이지. 어쨌든 이렇게 제어 신호를 한 가닥만 해갖고 제어하는 방식을 스트로브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핸드 쉐이킹은 악수하다 이런 뜻이니까 이 제어 신호가 한 가닥이 아니라 두 가닥이란 말이야. 이렇게 두 가닥. 이 제어 신호 여기 한 가닥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그래서 부정적인 신호와 이제 긍정적인 신호를 같이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물론 데이터 버스선은 또 있겠죠. 똑같이 데이터 버스선은 있는데 긍정적인 신호와 부정적인 신호를 같이 사용하는 방식이니까 뭐 송신 측, 수신 측 뭐 어디에서 사용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송하고 나서 얘가 긍정적인 신호가 오면 다시 데이터를 전송하고 부정적인 신호가 오면 어떻게 돼? 멈추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뭐 핸드 쉐이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트로보보다는 핸드 쉐이킹이 더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죠? 왜? 긍정인지 부정인지 확인해서 보내줘야 되니까 어쨌든 이 신호들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양쪽에서 준다면 얘쪽에서 이제 던진다 하고 던지고 받은 측에서는 받았다라는 신호를 줘야 비로소 어떻게 던지기에서 다시 다음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떻게 서로서 받았는지 또 하나 어떻게 돼요? 보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방식이단 말이에요. 핸드 쉐이킹이. 근데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얘보다는 어떻게 돼? 당연히 전송 속도가 떨어지겠지. 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핸드 쉐이킹이 뭐고 스트로브가 뭔지는 뭐 여기도 뭐 스트로브 신호는 사용하겠지만 어쨌든 신호가 두 가닥이다. 얘는 신호가 한 가닥이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게 뭐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한두 번 정도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입출력 장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굳이 강의를 듣지 않아도 이것이 입력 장치인지 출력 장치인지 그죠? 입출력 겸용 장치인지 전부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입출력 장치에 대해서는 뭐 거의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셨어요. 가끔 산업 기사에는 이제 가끔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기사에서는 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입출력 장치에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죠. 입력으로만 어떻게 사용하는 입력 전용 장치가 있고, 입력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출력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가 있습니다. 그죠? 입력도 되고 출력도 되는 장치들. 입출력 장치. 여러분들 입력 장치 뭐 됐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흔한 게 여러분들 컴퓨터에 붙어 있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 그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 카드 입력기 입출력, 카드 리더기가 있겠고요. 그죠? 종이 테이프 리더기도 있겠고. 그다음에 뭐 흔히 마우스, 그다음에 뭐 키보드도 입력 장치죠. 마우스도 입력 장치고 조이스틱 그죠? 음성 입력 장치도 있겠고요. 그죠? 어쨌든 입력 장치는 됐다 많습니다. 뭐 터치 스크린도 있고 됐다 많아요. 뭐 디타이저 뭐 되게 많잖아. 그죠? 그런 것들은 전부 입력 장치입니다. 스캐너 마찬가지야. 카메라 마찬가지 다 입력 장치고 입출력 출력 장치도 여러분들 뭐 그만 저기 맨날 보는 거 화면 같은 거 화면 그죠? 디스플레이 장치들 그다음에 인쇄 장치들 있죠. 프린트 장치들 그런 것들 전부 출력 장치지. XY 플로터니 그다음에 뭐 컴퓨터 아웃풋 마이크로필름에다 뭐 출력하는 장치도 있겠지. 그지? 이건 물론 CIM에서 어디에 컴퓨터 인풋 마이크로필름 물론 그런 건 입력 장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출력 장치, 입력 장치. 그죠? 입출력 겸용 장치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것들이야. 그지? 테이프 장치. 테이프는 어떻게 돼요?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죠. 그지? 디스크도 마찬가지야. 디스크 장치들.
그죠? 예, 디스크 장치. 물론 마이크로필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 이런 것도 어떻게 입출력 장치입니다. 그죠? 예. 뭐 자기 드럼 마찬가지예요. 자기 드럼 다 이런 거, 예,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입출력 장치들입니다. 입출력. 그죠? 그러니까 입력도 되고 출력도 되는 장치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야 뭐 쉽게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